우리가 함께했던 그날 밤은 제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 낯선 나라에서 만난 두 사람은 나이 차이, 문화 차이, 모든 것이 달랐지만 서로에게 이끌렸습니다. 그들 사이의 싹튼 감정은 단순한 정이 아니었어요. 깊은 밤, 텅 빈 하숙집에서 나눈 그들만의 시간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되었죠. 서로의 마음을 나누던 그 순간들은 금지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감정과 도덕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20년 후 그들은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의 비밀이 모두의 앞에 드러나려는 순간 숨겨왔던 진실이 폭발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금지된 사랑에 빠진 두 영혼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2005년 8월의 서울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웠고 습했고 시끄러웠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을 벗어난 여행이었죠.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 자란 저에게 한국은 그저 텔레비전과 인터넷으로만 보았던 머나먼 나라였습니다. 저는 아킨, 22살 가나 청년이었어요. 가나 최고의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던 중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1년간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었죠. 가족들은 자랑스러워했고 친구들은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공항 출구를 나서며 한국의 열기가 제 얼굴을 덮쳤을 때 가슴속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여권을 꼭 쥐고 허리에 감춘 돈 주머니를 확인하며 수많은 한글 간판 사이에서 길을 찾으려 애썼어요. 대학에서 받은 안내문을 다시 읽어보았지만 기숙사 신청이 마감되었다는 냉정한 현실만 다시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숙소 정보라는 링크만 보내주었을 뿐 구체적인 도움은 없었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리무진 버스를 타며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가나의 아크라도 아프리카에서는 큰 도시지만 서울의 규모와 현대적인 모습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구글 번역기를 켜고 고시원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대학 선배가 한국에서 단기 숙소로 추천해준 곳이었어요. 신촌역에 내려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골목길을 헤매는 동안 제 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영어로 된 간판을 찾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거리를 살폈지만 모든 것이 낯설고 이해할 수 없는 한글뿐이었어요. 결국 한 젊은 남성에게 용기를 내어 고시원? 이라고 물었고 그는 친절하게 방향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첫 고시원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복도 폭이 제 어깨 너비보다 좁았고 방은 제 캐리어를 펼칠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창문이 없는 그 좁은 공간에서 숨이 막혀왔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고향이 그리워졌어요. 엄마의 목소리, 동생들의 웃음소리, 가나의 따뜻한 공기가 생각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 곳의 고시원을 전전했어요.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낯선 음식은 제 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집 구하기는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인터넷 카페에서 포러너 프렌들리 어카모데이션 인솔을 검색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학교 시작까지 2주 남았는데 안정적인 거처를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까 걱정이 커져갔어요. 가나에서 온 선배 코조에게 SOS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코조는 2년 전 한국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제 인생을 바꿔놓을 답장이 왔습니다. 신촌에 있는 특별한 하숙집이 있어. 할머니가 운영하시는데 외국인 학생들을 특별히 돌봐주셔. 주소를 보낼게. 내 이름을 말하면 잘해주실 거야.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코조가 보내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구글 맵으로 위치를 확인하고 지하철을 타고 다시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었어요.
2층짜리 작은 주택 앞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외국인을 받아주는 하숙집일까? 혹시 코조의 기억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불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고 70대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할머니는 놀랍게도 영어로 말을 건네셨어요. Hello, can I help you? 그 순간의 안도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영어를 구사하는 한국인을 만난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코조의 이름을 언급하자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안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세계 각국의 국기들이 걸려 있었고 선반에는 다양한 언어의 교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거실에는 3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는데 일본인 여학생, 중국인 남학생, 그리고 독일인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영어로 저에게 인사했어요. 할머니는 저를 2층의 작은 방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어요. 침대, 책상, 옷장, 그리고 무엇보다 창문이 있었습니다. 고시원의 답답한 공간에 비하면 천국이었어요. 월세도 제 예산에 딱 맞았고 아침과 저녁 식사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크 유 할머니께 인사드리자 할머니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셨어요. 그 손길에서 어머니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저녁 식사 시간, 테이블에는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할머니는 각 음식의 이름과 먹는 방법을 영어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김치를 처음 맛보았을 때 그 매운맛에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할머니는 제 표정을 보시고는 웃으시며 금방 덜 매운 무김치를 내어주셨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앉아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일본 학생 유키는 한국어 전공이었고 중국 학생 리앙은 컴퓨터 공학을, 독일 학생 마르쿠스는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나라와 한국의 문화적 차이, 언어 학습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어요. 처음으로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어요. 멀리서 보이는 남산타워의 불빛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등대 같았습니다. 처음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불안감은 어느새 설렘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낯선 땅에서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어요. 고향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느낀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따뜻한 손길을 만났을 때의 안도감, 이곳에서의 1년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새로운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낯선 도시의 소리와 함께 저는 한국에서의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처음으로 집을 떠나 혼자 살게 된 이날, 저는 이미 많은 것을 배웠어요. 불확실성을 마주하는 용기, 낯선 이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겸손함,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 이 모든 것이 앞으로의 여정에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묻으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까?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하숙집에서의 생활이 일상이 되어갔어요. 매일 아침 7시 할머니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과 함께 밥 짓는 냄새가 온 집안을 채웠죠. 그 냄새에 이끌려 우리는 하나둘 식탁에 모였어요. 우리 하숙집은 작은 유행 같았습니다. 저 외에도 일본에서 온 유키, 중국의 리앙, 독일의 마르쿠스, 그리고 얼마 전 새로 들어온 스페인 여학생 이사벨까지 5개 국가, 5개 언어, 5가지 문화가 한 식탁에 모였어요. 우리의 공통어는 영어였지만 할머니는 각자에게 한국어로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매일 아침 할머니의 이 인사로 하루가 시작되었죠. 처음에는 어색했던 한국어 발음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할머니는 우리 각자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불러주셨는데 저는 아키니가 되었습니다. 마치 한국인 친구처럼 들렸어요. 이런 작은 변화가 저를 이 낯선 땅에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아침 식탁은 우리의 교실이었어요. 유키는 일본어로 숫자 세는 법을, 리앙은 중국 명절에 대해, 마르쿠스는 독일 맥주 문화를, 저는 가나의 전통 춤을 가르쳐 드렸죠. 그리고 할머니는 한국의 모든 것을 알려주셨어요. 김치 담그는 법부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야기까지. 식사가 끝나면 각자의 일상이 시작되었지만 저녁이면 다시 이 작은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단순한 집주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학교 행정 절차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동행해 주셨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러 갈 때도,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도, 휴대폰을 개통할 때도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의 영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마음은 언어의 벽을 넘어 전해졌습니다. 한국어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연세대 언어교육원에서 다른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기초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말만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력이 늘어갔어요. 특히 숫자와 가격을 묻는 법은 빨리 익혔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려면 꼭 필요했으니까요.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경영학 수업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전문 용어들은 영어로도 이해하기 쉽지 않았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하숙집으로 돌아오면 할머니는 항상 따뜻한 차와 간식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 작은 배려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사벨이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새벽 2시 그녀의 비명소리에 모두가 잠에서 깼어요. 할머니는 침착하게 119에 전화하셨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이사벨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는 맹장염이라고 진단했어요. 응급수술이 필요했죠. 할머니는 밤새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도 번갈아가며 이사벨 곁을 지켰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이사벨은 며칠 후 퇴원했습니다. 스페인에 있는 그녀의 부모님은 할머니에게 감사 메일을 보냈어요. 그때 처음으로 우리는 할머니를 감마더지오 MMOTHER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그랜드머더와 어머니 머더의 합성어였죠. 감마더는 우리 모두의 할머니이자 어머니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또 다른 사건은 마르쿠스의 여권 분실이었어요. 주말 여행을 다녀온 후 그는 여권을 잃어버렸다며 당황해했습니다. 외국인에게 여권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감마더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경찰서에 신고하고 독일 대사관에 연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마더는 우리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마르쿠스는 새 여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감마더의 존재는 우리에게 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하숙집의 평판은 외국인 학생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감마더 하우스는 단순한 숙소가 아닌 가족 같은 공동체로 알려졌습니다. 빈 방이 생기면 금세 채워졌고 때로는 대기자 명단까지 있었죠. 우리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이 특별한 공간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행복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김치의 매운맛도 익숙해졌고 젓가락 사용도 능숙해졌습니다. 수업에서 발표할 때도 자신감이 생겼죠. 가끔 한국 학생들과 팀 프로젝트를 할 기회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어색했지만 점차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어요. 감마더 덕분에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생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가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친할머니는 제 인생의 중심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면 저를 돌봐주셨고 제 꿈을 항상 응원해 주셨죠. 제가 한국 유학을 떠날 때도 약해진 몸으로 공항까지 배웅해 주셨던 분이었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어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빠져나갔다를 반복했습니다. 가장 아픈 것은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비행기 표를 살 돈도 없었고 학기 중간에 갑자기 귀국하면 장학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죄책감은 할머니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이틀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거부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았죠. 가나의 할머니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전래동화, 함께 만들었던 전통 음식, 비 오는 날 현관에 앉아 노래하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았어요. 세 번째 날 저녁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마더였어요. 제 상태를 걱정하신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을 열고 싶지 않았어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간마더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문을 열자 간마더의 눈에는 걱정과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간마더는 말없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당신의 방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간마더의 방은 처음이었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다양한 나라의 기념품들이 놓여 있었죠. 침대 옆 탁자에는 젊은 시절의 간마더와 한 남성의 사진이 있었어요. 아마도 간마더의 남편이었겠죠. 간마더는 저를 침대에 눕히셨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어주셨어요.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듯이요. 그리고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국 자장가를 불러주셨습니다.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멜로디의 따뜻함은 제 마음을 감쌌어요. 간마더의 손길은 마치 제 친할머니의 손길과 같았습니다. 할미 손은 약손. 간마더가 불러주신 노래의 한 구절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의미는 할머니의 손은 약이 되는 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간마더의 손길이 제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슬픔만이 아닌 위로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한국의 할머니 품에 안겨 가나의 할머니를 추모하는 이 순간이 묘하게 위로가 되었어요. 마치 두 할머니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저를 함께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간마더의 자장가를 들으며 눈이 감겼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평온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눈을 감기 전 마지막 생각은 이곳에서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친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슬픔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안고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간마더 하숙집에서의 생활은 계속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한 하숙생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었어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간마더가 계셨어요.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자 할머니이자 친구인 간마더.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밤이었어요. 시험 공부에 지쳐 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죠. 간마더도 주무시지 않고 계셨나 봐요.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간마더는 작은 탁자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보고 계셨어요. 제 발소리에 고개를 드신 간마더의 눈가에는 옅은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간마더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 전쟁 중에 태어나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학교에 다니기보다 동생들을 돌보는 일이 더 중요했던 시절이었죠. 20살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30에 미국인 선교사의 통역을 맡게 되셨대요. 그분을 통해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다른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딸 하나를 키우셨고 딸이 결혼한 후에는 빈집에 외국인 학생들을 받기 시작하셨대요. 저도 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나 시골 마을에서의 어린 시절, 교육열이 높았던 부모님, 처음으로 수도, 아크라의 대학에 진학했을 때의 설렘과 두려움. 간마더는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대륙, 다른 세대의 두 사람이 밤늦게 차를 마시며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이 묘하게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봄이 오면서 한국어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혼자서 시장에 가는 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도 적응이 빨라졌죠. 경영학 수업에서 조별 과제를 할 때도 이제는 제 의견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친구들도 몇 명 생겼어요. 처음에는 저를 신기한 존재로 여겼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진정한 우정이 싹텄습니다. 연세대학교에 가나 문화동아리를 만든 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처음에는 회원이 5명 뿐이었지만 한 학기 만에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가나의 음악, 춤, 요리, 역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교내 문화축제에서 가나 전통 의상을 입고 춤을 선보였을 때 많은 학생들이 박수를 쳐주었죠. 그때 처음으로 제가 문화교류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가는 날이 다가왔어요. 1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습니다. 간마더 하숙집에서의 마지막 날 모두가 작별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유키는 일본에서 가져온 종이약 1000마리를 선물했고 리앙은 중국어로 제 이름을 써준 붓글씨를, 마르쿠스는 독일 수제 맥주를, 이사벨은 스페인 기타 연주를 선물했습니다. 간마더는 한복 한 벌을 선물해 주셨어요. 제 몸에 딱 맞는 크기였죠. 짐을 싸는 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1년 동안 모은 추억들, 책들, 기념품들을 캐리어에 넣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문득 제가 한국에 도착했던 그 불안한 첫날이 떠올랐어요. 그때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강해졌고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되었죠. 간마더는 공항까지 배웅해 주셨어요. 마지막 포옹을 나누며 간마더가 제 귀에 속삭이셨습니다. 여기 방은 항상 내 자리야. 그 말이 제 가슴에 따뜻하게 남았어요. 비행기 창문으로 작아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언젠가 꼭 돌아오리라 다짐했습니다. 가나로 돌아간 후의 삶은 바쁘게 흘러갔어요. 대학 졸업, 정부기관에서의 첫 직장, 그리고 점차 외교 분야로의 관심 확대,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진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한국과 가나의 교류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도 자주 참석했고 한국 기업들의 가나 진출을 돕는 컨설팅 일도 맡게 되었습니다. 2년 후 한국-아프리카 경제포럼 참석차 서울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생겼어요. 일정이 빡빡했지만 하루 저녁은 꼭 간마더를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그 익숙한 골목길을 걸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숙집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현관문을 두드리자 간마더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간마더의 미소, 그 따뜻한 눈빛은 변함없었습니다. 그날 밤 간마더는 제 성장이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하숙집에는 새로운 학생들이 있었지만 제 방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간마더는 제가 떠난 후에도 제 소식을 기다리셨다고 했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깊이 한국을 공부하고 양국 관계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귀국 후 바로 한국 정부 장학금에 지원했어요. 서류 준비와 면접을 거쳐 마침내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공부할 기회였어요. 다시 한국으로 떠나기 전 가족들은 환송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지만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아버지는 묵묵히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2008년 가을 석사 과정을 시작하며 다시 서울에 정착했어요. 이번에는 학교 기숙사에 배정받았지만 주말마다 간마더 하숙집을 찾았습니다. 간마더는 제가 오는 날이면 항상 간화식 요리를 준비해 주셨어요.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한 그 맛은 고향의 향기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석사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학부 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심화된 이론 공부와 연구 방법론, 끝없는 논문 읽기와 토론. 거기에 한국어로 수업을 듣는 도전까지 더해졌죠.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가끔은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 과정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두 번째 학기, 주한가나 대사관에서 인턴십을 시작했어요. 학업과 인턴십을 병행하는 것은 체력적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밤새 논문을 쓰고 아침에는 대사관으로 출근했죠. 점심시간에 잠깐 눈을 붙이는 날도 많았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과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지쳐서 강의 중에 잠이 들기도 했어요. 교수님의 따가운 시선에 깨어났을 때의 부끄러움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 또다시 간마더를 찾았어요. 지친 모습으로 현관문 앞에 섰을 때 간마더는 마치 제 상태를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저를 안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날 밤 다시 간마더의 방에서 눈물을 쏟았어요. 성인이 된 후에도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간마더 앞에서는 그런 가식이 필요 없었습니다. 간마더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가끔은 걸어가도 괜찮다고.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루려 하지 말고 하루하루 작은 목표를 세우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간마더의 말씀대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무리한 스케줄을 줄이고 매일 아침 조깅을 시작했어요.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을 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점차 균형을 찾아가며 학업과 인턴십 모두에서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대사관에서의 경험은 실무 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미팅에 동행하며 통역을 맡기도 했고 가나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기획하기도 했어요. 논문 주제도 한국-가나 경제 협력의 미래 전망으로 정했습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논문은 교수님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할 때 주한가나 대사관에서 정식 직원 제안을 받았습니다. 외교 분야는 제가 꿈꿔왔던 길이었어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죠. 이제 저는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간마더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분의 눈에서 반짝이는 자부심을 볼 수 있었어요. 대사관 근무가 시작되면서 삶은 더욱 바빠졌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꼭 간마더를 찾아뵙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간마더를 모시고 서울의 유명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고 봄에는 함께 벚꽃 구경을 가기도 했어요. 간마더는 제 인생의 큰 스승이자 한국에서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외교관으로서 첫 발을 내디딘 지 1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한국어에 능숙해져 통역 없이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나와 한국 사이의 교류 프로젝트들이 하나둘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의 가나 진출, 가나 학생들의 한국 유학, 문화 교류 행사 등이 활발해졌습니다. 제가 두 나라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돌이켜보면 그 무더웠던 여름날 인천공항에 불안한 마음으로 도착했던 청년이 지금의 저로 성장하기까지 간마더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스승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제 곁을 지켜주신 간마더.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제 인생의 여정에서
간마더와의 인연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언젠가는 다른 누군가에게 간마더가 저에게 해주셨던 것과 같은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2025년 초여름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주한가나 대사관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었지만 간마더의 딸에게서 온 전화는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느껴진 무거운 침묵. 그 순간 이미 좋지 않은 소식임을 직감했어요. 간마더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폐렴으로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올해 90세가 되신 간마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보아왔지만 늘 강인하셨기에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회의를 급히 마무리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지난 20년을 되돌아보았어요. 2005년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간마더는 제 한국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교환학생 시절, 대학원생 시절, 그리고 외교관으로 일하는 지금까지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 간마더가 계셨어요. 병원 복도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서 잠시 멈췄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신 간마더는 제가 기억하는 그분과 달랐어요. 항상 활기차고 든든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치 한순간에 더 작아지고 더 약해진 것 같았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고 여러 의료 장비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간마더의 딸 미영은 의자에 지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미영은 간마더가 3일 전부터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나이가 많으셔서 회복이 더디다고 했어요. 간마더의 침대 옆에 앉아 그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한때는 따뜻하고 힘이 넘쳤던 그 손이 이제는 차갑고 약해져 있었어요. 마치 깨질 듯한 종이처럼 얇고 연약했습니다. 그 손을 부여잡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뭐라도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간마더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약한 눈빛 속에서도 저를 알아보시는 듯 했어요. 희미한 미소가 그분의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간마더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산소 마스크 아래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내 아킨 왔구나. 그 세 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간마더를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만남의 안도감, 친할머니 부고 소식에 위로해 주시던 밤, 석사 과정의 스트레스로 힘들어할 때 건네주신 따뜻한 조언들.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20년 전 가나에 계신 친할머니를 잃었을 때 간마더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 슬픔을 이겨냈을까요? 그때 간마더는 저를 품에 안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함이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하지만 지금 간마더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부터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대사관 업무는 동료들에게 부탁하고 간마더 곁을 지켰습니다. 밤에는 접이식 의자에서 잠을 청했어요. 불편했지만 간마더의 작은 변화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미영과 교대하며 간마더를 돌봤어요. 미영은 저에게 고마움을 표했지만 오히려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이 순간에 간마더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이틀째 되는 날 간마더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미영은 울음을 참지 못했고 저도 복도에서 한참을 서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옛 하숙생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SNS와 이메일을 통해 메시지를 보냈어요.
간마더의 상태를 알리고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다면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십 개의 답장이 왔어요.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즉시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도착한 것은 일본에서 온 유키였습니다. 이제는 도쿄대학의 한국어 교수가 된 그녀는 비행기를 타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간마더를 보자마자 그녀는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유키에게 간마더는 한국과 일본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중요한 스승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독일에서 마르쿠스가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독일 외무부에서 일하는 그는 한국과의 외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간마더 덕분에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르쿠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강인한 그가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어서 중국, 프랑스, 미국, 스페인 등 세계 각지에서 옛 하숙생들이 속속 도착했어요. 그들 중 몇몇은 제가 알던 얼굴이었고 일부는 저보다 후에 하숙했던 이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 모두가 간마더에 대해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간마더는 그들 모두에게 한국에서의 가족이었습니다. 병실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의사는 원래 2명 이상 면회를 제한해야 했지만 이 특별한 상황을 이해하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간마더는 산소 마스크를 잠시 벗고 약한 목소리로 모두에게 인사했어요. 그 모습에 모두가 더욱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각자의 모국어로 간마더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었어요.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영어, 그리고 제가 가나어로. 간마더는 그 말들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셨을 테지만 그 마음만은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그분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옛 하숙생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간마더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이는 손을 잡고, 어떤 이는 작은 선물을 건네고, 어떤 이는 추억을 이야기했어요. 병실은 슬픔과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간마더는 지친 듯 했지만 모든 이에게 주의를 기울이려 노력하셨어요. 새벽녘 간마더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병실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복도에서 불안하게 기다리는 동안 서로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종교도 국적도 다른 우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였어요.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간마더의 상태가 안정되었지만 매우 약하다고 했어요. 이제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어요. 간마더는 눈을 감고 계셨지만 우리가 들어오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간마더는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잘 지내야 한다. 서로 도우며 살아라. 그 말을 끝으로 간마더는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평화로운 표정으로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방 안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어요. 누구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간마더의 손을 잡고 그분의 숨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간마더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로운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편안히 쉬는 것처럼요. 미영이 가장 먼저 울음을 터뜨렸고 이어서 우리 모두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슬픔과 상실감이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장례식은 3일 후에 열렸습니다. 서울의 작은 교회였지만 그 안은 사람들로 넘쳤어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다양한 피부색,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어떤 이는 한복을 입고 어떤 이는 자국의 전통 복장을 했습니다. 간마더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셨을 광경이었어요. 장례식 도중 각국의 대표들이 나와 추모사를 읽었습니다.
저도 가나를 대표해 말씀드렸어요. 목이 메어 몇 번이나 말을 멈췄지만 끝까지 마쳤습니다. 간마더가 제 인생에 미친 영향, 그분이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그분이 남긴 유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간마더는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간마더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그 미소는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꽃으로 둘러싸인 영정 앞에서 저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20살의 불안한 청년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그날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간마더는 저희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삶을 바꿔놓으셨어요. 장례식 후 우리는 간마더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 익숙한 하숙집은 이제 비어 있었지만 간마더의 따뜻한 기운은 여전히 느껴졌어요. 벽에 걸린 세계 각국의 국기들, 책장의 다양한 언어 교재들, 그리고 부엌에서 풍겨오는 향신료 냄새까지 모든 것이 간마더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미영은 간마더의 유품을 정리하며 각자에게 작은 기념품을 나눠주었어요. 저는 간마더가 항상 가지고 다니시던 작은 메모장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수십 년간 하숙했던 모든 학생들의 이름과 생일이 적혀 있었어요. 간마더는 모든 학생의 생일에 작은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 세심한 배려에 다시 한번 눈물이 났습니다. 옛 하숙생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간마더에 대한 추억을 나눴어요.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간마더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분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이야기했어요.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간마더는 단순한 하숙집 주인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인생을 변화시킨 특별한 존재였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간마더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도 각자의 위치에서 다른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자고요. 간마더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과 배려를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전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간마더를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일 테니까요. 서울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간마더의 묘소를 찾았어요. 조용한 언덕 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곳이었습니다. 비석에는 간단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많은 이들의 어머니였던 분, 여기 잠들다. 그 말이 간마더의 삶을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국적과 인종을 초월해 모든 이에게 어머니 같은 사랑을 베푸셨던 분. 간마더의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작별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간마더의 유산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과 포용의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요. 돌아서는 순간 따스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간마더가 마지막으로 저를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걸음을 옮겼어요.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간마더를 만난 것, 그분의 사랑을 받은 것, 그 모든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으니까요. 간마더의 장례식은 국제연합회의장 같았어요. 5 대륙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을 표현했죠. 일본에서 온 유키는 조용히 종이약을 접어 영정 옆에 두었고, 독일의 마르쿠스는 흰 장미 한 송이를 올렸어요. 중국에서 온 리앙은 전통 의례에 따라 작은 종이를 태우며 간마더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빌었습니다. 각국의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특별한 의식이었어요. 저는 가나의 전통에 따라 현지에서 가져온 천을 간마더의 영정 위에 덮었습니다. 밝은 색의 아프리카 직물이었어요. 우리 문화에서는 죽음을 슬퍼하기보다 축하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간마더의 아름다운 삶을 기리는 마음으로 선택한 천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것이 저희 방식이었어요. 간마더라면 분명 이 다양성을 사랑하셨을 겁니다. 장례식 후 미영은 간마더의 집 정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곳에 담긴 추억과 마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숙집 문을 열자 익숙한 향신료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마치 간마더가 여전히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간마더의 방은 정갈했습니다. 오래된 옷장, 작은 화장대, 낡은 침대. 소박한 물건들이었지만 그 안에 간마더의 일생이 담겨 있었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커다란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My Children from Around the World라고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진첩에는 수십 년에 걸친 하숙생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1980년대 흑백 사진부터 최근의 컬러 사진까지 각 사진마다 간마더의 깔끔한 필체로 이름, 국적,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도 함께요. 마티아스, 독일, 1988년. 음악을 사랑하는 아이. 첫 김치의 놀란 표정이 귀여웠다. 간마더는 모든 학생들의 특징과 추억을 하나하나 기록해 두셨어요. 중간쯤에서 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2005년 22살의 저는 너무 젊고 순수해 보였어요.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간마더의 메모를 읽었습니다. 아킨, 가나, 2005년. 첫날부터 예의 바른 아이. 할머니를 잃고 울던 밤, 내 마음도 함께 아팠다. 큰일을 할 아이.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간마더는 저를 항상 특별하게 여기셨구나 싶었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며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모든 페이지에는 간마더의 사랑과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년 크리스마스 하숙집에 모였던 모습이 있었어요. 간마더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온 자녀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진 아래 간마더의 마지막 메모가 있었어요. 내 인생은 축복받았다. 이 아이들이 내 가장 큰 자랑이다. 미영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제 눈물 젖은 얼굴을 보고 옆에 앉았어요. 미영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얼마나 하숙생들을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이야기했어요. 간마더는 세계 지도 앞에서 각 학생들의 근황을 표시하며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제가나 귀국 후 활동, 유키의 교수 임용, 마르쿠스의 외교관 승진, 모든 소식을 딸에게 자랑하셨대요. 그날 밤 미영의 제안으로 모든 옛 하숙생들이 함께 모였어요. 온라인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간마더의 정신을 기리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죠. 장학금 설립, 기념 책자 발간, 간마더의 이름을 딴 국제 교류 프로그램 등. 그중 가장 공감을 얻은 것은 간마더 네트워크 온라인 커뮤니티 창설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웹사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GOMMOTHER 네트워크 커넥팅 하츠 어크로스 보더즈라는 이름이었어요. 단순한 추모 사이트가 아닌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교류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플랫폼으로 기획했습니다. 유학생들을 위한 조언, 각국의 문화 소개, 언어 교환, 숙소 정보 공유 등 간마더가 우리에게 해주셨던 모든 도움을 이제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제공하는 공간이었어요. 사이트 오픈 한 달 만에 1000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널리 퍼진 거예요. 특히 한국으로 유학 오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간마더 하숙집 출신들이 직접 멘토가 되어 새로운 유학생들을 도왔어요.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모임도 시작되었습니다. 분기마다 서울에서 열리는 간마더 디너는 특별했어요. 간마더가 자주 해주시던 음식들을 함께 만들고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그리고 각국의 요리도 함께 만들었어요. 가나의 졸로프 라이스, 일본의 오코노미야키, 독일의 슈니첼. 간마더가 그랬듯 음식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함께하는 치유의 시간이었어요. 모임이 거듭될수록 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간마더의 정신을 더 넓게 퍼뜨리고 싶었어요. 주한가나 대사관 일을 계속하면서 아프리카 마이너스 한국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가나뿐 아니라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학생들도 한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늘리고 반대로
한국 학생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젝트였어요. 한국 교육부와 외교부의 지원을 받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해에는 10명의 아프리카 학생들이 한국에 왔고 5명의 한국 학생들이 가나, 케냐, 남아공으로 떠났어요. 간마더라면 정말 좋아하셨을 장면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설명회에서 저는 간마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문화 차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 배우고 즐기라고 조언했습니다. 간마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대로요. 간마더의 하숙집은 미영이 계속 운영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어머니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인테리어를 조금 현대적으로 바꾸고 시설을 개선했지만 본질은 그대로였어요. 여전히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모여 사는 작은 지구촌이었습니다. 미영은 어머니만큼 능숙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대했어요. 그리고 저희 옛 하숙생들이 번갈아 가며 방문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하숙생들에게 간마더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항상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추억 공유로 시작했지만 점차 간마더의 철학과 가치관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국적과 인종을 초월한 사랑,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도움, 작은 배려가 만드는 큰 변화. 이런 이야기들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졌어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하숙집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가나에서 온 새 학생 코피가 있었어요. 그는 저와 같은 대학 출신이었고 제가 설립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왔습니다. 첫날의 불안감, 언어 장벽의 어려움, 낯선 음식에 대한 당황스러움. 모든 것이 20년 전 제 모습과 똑같았어요. 코피의 눈에서 제 과거를 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코피의 멘토가 되었어요. 행정 절차를 도와주고 한국 문화를 설명해주고 가끔은 가나 음식을 함께 만들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간마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마더가 남긴 진정한 유산이었어요. 사랑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 어느 날 저녁 코피와 다른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간마더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고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답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간마더는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진심으로 했을 뿐이었어요. 낯선 땅에 온 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안전한 잠자리, 그리고 진심 어린 관심.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서 와, 밥 먹었니? 간마더의 이 간단한 인사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첫날 공항에서 길을 잃은 학생에게 건네는 작은 도움, 아픈 학생을 위해 끓여주는 따뜻한 국물, 시험에 실패한 학생을 위로하는 한마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커다란 변화를 만든다고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날 이후 어서 와, 밥 먹었니? 는 간마더 네트워크의 슬로건이 되었어요. 간단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었습니다. 관심, 배려, 포용. 간마더가 평생 실천했던 가치들이었죠. 이 슬로건은 티셔츠, 에코백, 머그컵 등으로 제작되어 전 세계 회원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수익금은 전액 국제학생 교류 장학금으로 사용했어요. 간마더의 3주기를 맞아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서울의 한 공원에 간마더를 기념하는 작은 벤치를 설치했어요. 벤치에는 세계의 어머니, 간마더가 여기서 쉬어갑니다. 당신도 잠시 앉아 쉬어가세요. 라는 문구를 새겼습니다. 그리고 QR코드를 통해 간마더의 이야기와 간마더 네트워크를 소개하는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했어요. 작지만 의미 있는 기념물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이제는 대사관 업무 외에도 여러 국제 교류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어요. 한국과 아프리카의 가교 역할을 하며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간마더를 떠올려요.
그분은 더 어려운 시대에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이들을 도우셨으니까요. 간마더의 사진은 항상 제 사무실 책상 위에 있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힘이 납니다. 가끔은 제가 하는 일이 세상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간마더가 남긴 교훈을 기억합니다. 큰 변화는 항상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한 명의 사람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한다면 그 파장은 상상 이상으로 퍼져나갑니다. 오늘도 새로운 유학생이 한국에 도착합니다. 낯선 땅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잡한 시스템이나 거창한 지원이 아닙니다. 따뜻한 미소, 안전한 공간, 그리고 진심 어린 관심. 간마더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제가 그 역할을 이어받아 실천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길 잃은 유학생을 발견하면 다가가 도움을 줍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을 만나면 기꺼이 대화 상대가 되어줘요. 문화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조언자가 되어줍니다. 작은 행동들이지만 간마더의 정신을 이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인생에서 한 번쯤 간마더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또 누군가는 간마더가 되어 다른 이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랍니다. 간마더의 영향력은 그분이 떠나신 후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유산이 아닐까요? 별이 빛나는 밤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며 간마더께 이야기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만난 사람들, 도전과 기쁨에 대해서요. 그럴 때면 마치 간마더가 따뜻한 미소로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육체적으로는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영원히 우리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의 행동 속에 살아계십니다. 간마더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당신이 보여주신 사랑의 힘을 저도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어서 와, 밥 먹었니?